나이 50이 되어 잠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되돌아보니 저 너머 굽이굽이 인생길이 절반쯤 지나온 듯 되어 보입니다. 살기 위해 줄곧 뜀박질 쳐 다니느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토닥거려 줄 시간 한번 제대로 내어주지 못하고 살아온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절반의 생애 동안 선택의 기로마다 잘 택한 일도 있었고 못내 아쉽고 속상했던 선택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후회스런 선택이 못내 마음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사가 다 그러하듯 지나온 삶을 후회하기보단 지난 실패를 거울 삼아 앞으로 남은 50년을 그럴듯하게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작은 주머니에는 큰 물건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짧은 두레박줄로는 깊은 우물에 물을 퍼올릴 수가 없죠. 이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영권 작가가 쓴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를 통해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 내 그릇을 키우고 넓은 바다와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인생, 고달픈 삶 속에서 휴식을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자신의 색깔로 스케치하여 독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삶의 가치를 느끼고 그릇의 틀을 깨고 해안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들을 내놓는다. 활을 쏠 때 관역을 뚫는 것만을 중요시 여길 필요 없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옛날의 도다. 공자는 활의 목적이 관역을 통과해 목표물을 맞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말한다. 사람에게 주어진 힘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잣대로 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세상 만물 어느 것에도 주어진 특별한 재질이 있다.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진 역량이 있으며 똑같을 필요가 없거니와 개개인의 자질을 잘 개발하고 또한 그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활을 쏘기 위한 준비 과정도 중요하고 활을 쏘는 힘이 적다면 말을 잘 타거나 그 외에 글을 잘 쓸 수 있거나 검을 잘 휘두르는 재능이 있을 수 있다. 어느 날 공자에게 제자인 제경공이 정사를 여쭙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세상이 권하는 직업에 나를 맡기지 말아라. 생계를 위해서라면 어렵고 힘든 일을 별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 임금이 임금다워야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도 플랜을 섬세하고 정교하게 세워 운영해야 하는 법이다. 하물며 한나라의 왕이 정사를 돌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행하고 그 후에 도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도 도전해봐라. 옛날의 학자는 자신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지금의 학자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 과거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 문과와 이과가 큰 차별이 없었다. 인문학과 철학이 존중받았으며 학문에 추가하는 지향점이 되어 학생들에게 사람의 본질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작금에 이르러 공부하는 목적이 좋은 대학교의 좋은 학과를 졸업해서 내노라 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이 돼버린 지 오래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당연한 일이다. 작가는 책 안에서 남들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잘 읽고 공자의 가르침대로 수행할 것을 이야기한다. 외부에 맞춰진 나의 시선을 멈추고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 내면에 귀 기울이기를 권면한다. 자공이 공자에게 가난한데도 아첨이 없고 부유한데도 교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으니 괜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하지만 즐기고 부유하면서도 이해를 좋아하는 자에 미치지 못한다. 가난하면 잘 살아보려고 부자나 권력자에게 아부도 하고 굽신거리기도 할 텐데 공자의 대답은 한술 더 떠서 가난을 즐기라 하고 부유하여도 이해를 좋아하라고 하니 그런 사고야말로 군자 중에 군자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가난하지만 즐거움을 잃지 않는 일과 부자이면서 이해를 좋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꾸준히 갈고 닦아야 다다를 수 있는 경지이다. 진짜 부자가 되라.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속한 나라와 사회에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요. 부유한데도 교만이 없는 자다. 군자는 그릇에 갇혀서는 안 된다. 당신의 그릇은 무엇인가요? 종이컵, 공기, 큰 사발, 큰 대야. 그릇의 크기는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포용력과 잘못을 용서하는 유연한 관용의 깊이를 일컫는다. 공자의 제자 자공은 스승에게 자신이 어떤 그릇인지 물었고, 너는 호련이다. 과거 호련은 종묘 제사 때의 음식을 담는 귀한 그릇에 해당한다. 제자 자공을 매우 칭찬하는 것이다. 하지만 완전한 칭찬은 아니었다. 완전한 칭찬은 그릇에 갇히지 않는 것이다. 그릇의 지경을 뛰어넘는 것이 군자의 덕목이다. 한계와 지경을 뛰어넘은 사람은 성공도 남다르다. 스타벅스의 대표 하워드 슐츠는 무엇보다도 현장 직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회사 내 인종차별,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으며 광고비보다 직원들의 교육비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그들을 회사의 파트너로 존중하는 포용력의 대가라 할 수 있다. 조그만 구멍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면 배우고 익히며 실천해라. 내 안에 갇힌 그릇을 뛰어넘어봐라.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가 있더라도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릇을 키우는 사람이 돼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 자아가 말했다. 많은 공인들은 작업장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이루고 군자는 배움을 통하여 도에 이른다.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의 주인공 자바는 천민 출신이고 청소부였다. 그가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었을까? 특별한 자만이 군자이고 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험하고 배워서 깨달음을 얻고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군자다. 옛날 신분제 사회에서 공인은 물건을 만드는 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 한 예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커피 바리스타가 있다. 커피숍에서 늘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만 허투루 보내다가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커피숍에서 맛있는 커피를 눈을 감고도 최고의 커피를 만드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 미래에 성공하는 자는 누가 될지는 짐작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나이가 50이 되었다고 배우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남은 생애를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는 다른 누구의 몫도 아니다. 바로 시작해라. 알람을 켜고 아침형 인간이 되어 하루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 군자가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남을 사랑하고 베풀기를 실천해보는 것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자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많이 듣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여 따르고 많이 보고 익히는 것이야 말로 아는 것에 버금가는 지혜다. 공자도 증자도 배움을 통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다. 스승이 제자에게서도 배워야 할 때가 있고 수많은 천재 예술가들도 배움에 게으르지 않았다. 모차르트나 베토벤도 수없이 보고 듣고 습작하면서 긴 세월을 보냈고 그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 인생의 절반은 어디일까요? 인생 100세 시대의 딱 절반이 50입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일은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서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공자의 논어에서 힘써 배우고 익힌 바를 사회와 이웃,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에 파묻혀 작은 구멍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왜 일이 어둡지 하며 눈앞의 일에만 파묻혀서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행복이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꼭 한번 즐거운 일, 뿌듯한 일 한 가지를 해보세요. 자신의 과거의 그릇을 잘 비우시고 지혜로 가득 채우셔서 그릇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세요. 주어진 하루를 저 높이 나는 독수리의 눈과 같은 해안을 가지셔서 세상을 바라보매 건강하시고 현명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를 간략히 정리해 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